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종효의 픽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지수는 악재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건지 참 궁금증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상승해도 보합 정도, 하락은 또 깊기만 하고요. 코스피 지수도 빨간불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요즘 들어서 뭐 시원한 상승은 잘 나오지 않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효 이사는 오전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반도체 편식이 지속되고 있다. LG전자, LG이노텍 매수 포착되긴 하지만 오늘도 단연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소외된 종목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지금 코스닥에는 오히려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군들은 뭐 좀처럼 뭐 개별 종목으로는 사는 게 있겠지만 전체 시장 적분으로 봤을 때 코스닥에서는 좀처럼 대형 수급, 뭐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수급이 붙지 않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일단 뭐 LG전자, LG노텍 이런 종목군들의 일부 유입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장 초반에는 창구 기준으로 아예 잡히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금액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기전자 업종만 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LG전자 뭐 이런 종목을 사는 것보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워낙 강했고 최근 들어서 트렌드 자체가 이쪽으로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수를 좀 왜곡시키고 있는, 지수는 안 빠지는데 내 종목은 뭔가 많이 빠지는 듯한 그런 기분 나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6월 말에 반기가 넘어가면 또 나아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기까지 이런 양상이 이어지면 뭐 코스닥의 상승은 좀처럼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더구나 더 이제 조금 불편한 것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서 시원하게라도 올라가기라도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사고 있는 반도체도 뭐 정체되는 양상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쫓아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걸 안 쫓아가다니 다른 종목은 더 부진한 양상이라 역시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도 또 돌파구를 찾아서 올라가는 섹터 종목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장에서 눈에 띄었던 섹터도 점검을 도와드릴 겁니다. 김종효 이사 레이더망에 포착된 섹터는 게임주.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데브시스터즈가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코인보다는 신작, 결국 본업이 성장을 해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다라는 걸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데브시스터즈도 그렇지만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는 게임주인데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게임도 전반적으로는 좀 더 많이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쿠키런 자체가 워낙 뭐 긍정적인 상황인데다가 오늘 또 신작 모멘텀 이런 것들이 얹어지면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데브시스터즈하고 실적이 나왔던 크래프톤은 원래부터 차별화되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은근슬쩍 밀고 올라온 것이 검은 사막 데뷔를 앞두고 있는 펄어비스가 저점에서는 은근슬쩍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요. NC소프트가 어제 재료 발표하면서 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사업 구조 재편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뭐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위맥스와 관련된 위메이드 관련주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뭐 코인 마감기에 온다고 해서 오늘 뭐 주가 강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뭐 그 코인이 비트코인처럼 정말 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반감기가 왔을 때 정말로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상승이 나타나는지도 불분명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게임즈에서 봐야 되는 건 여전히 이제 신작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고 또 신작 그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쓰면 실적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견조한 실적을 이어지고 있는 크래프톤이나 뭐 데브시스터즈 이외에 지금 볼만한 종목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도 더불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데브시스터즈 오늘 좀 급등 양상이 포착됐는데 실적 본다면 괜찮은 종목이 데브시스터즈와 크래프톤이다. 지금 자리에서 편입은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도 들어가도 될까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멘텀을 한 번에 좀 반영하고 네.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게임주의 특성이 모멘텀을 반영하거나 실제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게임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빠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데브시스터즈는 아마 지금 추격해서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데브시스터즈가 이렇게 올라가는 핵심 포인트는 지금 신작 게임이 적어도 얼마 정도의 매출을 낼 거라는 기대가 그쵸.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올 때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정말로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뭐 주가가 뭐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다시 재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봐서 그걸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추격하는 것 조금
뭐 좋지 않아 보이고 일간 실적을 한번 꾸준하게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데브시스터즈 오늘은 좀 부담스럽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는 그런 게임주의 탑픽 정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전장의 흐름 정리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종효 이사의 오늘 선택은 무엇인지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까지 어떻게 세워질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이더망에 포착된 종목은 KT입니다. 2분기는 아쉽지만 사실 이 이통사 3사들에 대해서 2분기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를 가져오신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KT가 지금 뭐 2분기 실적은 여러모로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작년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YOY로도 아쉬울 거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실적 모멘텀이 조금 떨어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저가 요금제, 정부의 압박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들 종목은 이제 더 이상 뭐 성장한다고 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이라도 잘 나야 되는데 비용 통제만으로 이익을 높이는 게 한계에 부딪히면서 2분기 실적은 QOQ로도 빠질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KT는 좀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뭐 중간 배당 관련된 이슈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중간 배당 이후에도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오히려 더 매력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지금 당장 올라갈 것 같은 게 아니라 만약에 2분기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빠진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할 걸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에 따라 조정 나오면 그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가 편입할 때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오늘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포인트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눈여겨봐야 되는 건 AI인 것 같아요. 협력이 관건이라는 건데요. 3사들 가운데 SK는 델코와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LG는 메타와 손을 잡은 상황이죠. 손잡고 이 수익화를 극대화하는 것도 저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클라우드 사업 자체가 KT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고 네. 있냐면 그냥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 모델을 만들어서 협업하기도 하고 MS를 끌고 와서 협업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그냥 공간만 빌려주는 정도였다면 이제 공간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 솔루션을 결합해서 이제 빌려주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매출이 AI가 붙으면서 점점 올라갈 가능성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느린 속도긴 하지만 꾸준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회사에 자기들이 다 투자하고 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요 거점에 만들겠지만 결국 해당 국가에서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더 이제 협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KT에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할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12개의 큰 IDC를 이미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협력은 KT 자체가 다른 회사를 끌어오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겠지만 기존의 큰 회사들이 국내에 와서 KT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더 넓어진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큰 회사들이 KT를 찾아서 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KT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보시죠. 앞서 힌트 나왔는데요. 바로 배당입니다. 여기에 밸류업도 플러스인데요. 자, 이번에 중간 배당이 역대 최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름 보너스까지 저희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안 주다가 주는 종목도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네. LG전자도 안 주다가 준다고 맞아요. 해서 뭐 최근 주가 올라가는 게 이런 수급도 일부 영향이 있나 싶을 정도로 관련된 종목군들에 관심 받고 있고요. 뭐 죽은 줄 알았던 보험주, 은행주들도 최근에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슈가 결부되어 있겠죠. 근데 지금 조정이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준비된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지금 현재 주가 3만 원 중반대의 현재 주가에서 주주환원 수익률을 올해 예상하고 있는 게 7%대입니다. 근데 주가가 만약에 빠지면 주주이익 환원율은 주가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지면 적어도 KT의 배당이 다시 옛날처럼 2,000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중간 배당도 받아야 되는 거고 중간 배당 이후에 기말 배당이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 혹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도 매력적인데 주가가 빠지면 더 매력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SK텔레콤도 일정 부분 뭐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KT를 얘기하는 거니까 KT는 이런 매력도 있다. 주가가 빠졌을 때는 주주이익 환원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SK나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이런 매력 찾아볼 수 없는 건가요? 뭐 비슷한 수익률이긴 한데 지금 주가 대비해서의 수익률은 KT가 SK텔레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근데 SK텔레콤은 뭐 아시는 것처럼 A다, 뭐 자체 AI 모델 하고 있는데 네.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역시 이 AI 쪽도 큰 놈들이 다 가져간다. 그중에서 SK텔레콤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부분 영역을 차지할 수 있어도 글로벌화되기 네.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처럼 차라리 B2C, B2B로 클라우드를 열고 있는 KT의 전략이 좀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KT에 대한 매력을 두 번째 내용까지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보시죠. 미묘한 지분 구조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지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고 싶은데요. 지난 4월하고 5월경에 현대차가 KT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이 이야기가 참 뜨거웠었어요. 근데 뭐 이에 따라서 뭐 사법 리스크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기도 했는데 이 정리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이에 따른 변화 가능성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아직은 뭐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뭐 현대차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국민연금이 팔면서 현대차가 지금 돼버린 상황인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현대차와 KT가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또 네이버, KT, 현대차가 협업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5G 로컬 서비스를 런칭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네이버와 또 현대차와 이런 회사들이 막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전부 네이버, KT, 현대차가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아주 그 높은 지분율은 아니지만 지금 현대차가 국민연금을 제치고 이제 1위 주주가 1대 주주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공정에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정위 심사가 뭐 어떻게 끝날지는 뭐 결론은 봐야 되겠지만 뭐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KT와 협업을 더 늘려갈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뭐 더 다시 뭐 지분을 늘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뭐 줄어드는 것 자체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일대 주주로 현대차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현대차가 조금 더 욕심을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협업을 더 늘리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분 교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1위로 올라선 현대차 그룹이 향후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서 지분을 더 늘릴 가능성, 협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죠. 결국은 KT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인프라로 우리가 치환해 보면 인프라는 누군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통신 인프라는 B2C에만 그쳤지만 네. 이제는 B2G, B2B 이런 형태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하는 건 KT 입장에서도 전혀 나쁜 게 아니죠. 또 KT와 어떤 얼라이언스에 가입돼 있습니까? AT&T와 함께 또 얼라이언스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AT&T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글로벌 통신사들과의 협업, 그다음에 국내에서 대형사들과의 협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지분 구조는 생각보다 꽤 묘해 보인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주가가 2분기 실적 때문에 빠진다면 이런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T가 첫 번째 포인트로 AI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이미 MS와 손을 잡은 상황이고 국내에선 뭐 SK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글로벌과의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KT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배당 매력도 있고요. 여기에 또 현대차의 지분이 더 커질 가능성. 그렇다면 현대차 하면 또 국내 안에서는 또 대장격이잖아요. 자동차 탑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의 협업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라면 투자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주가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죠. 시장보다 대대적으로 싸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목표가로 42,000원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올해 추정 실적의 PER로 9배 수준, PBR로는 0.65, 65에서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는 시장보다 할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결부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G 쪽에서의 그 성장 자체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익 늘리려면 결국 지금 비용 줄이는 거 외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이나 아까 클라우드 쪽에서 이익이 난다라고는 하지만 이익이 뭐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시장보다는 할인하지만 그래도 PR 9배, PBR 0.65배 정도의 수준은 꽤 많이 할인해서 매력적인 그런 가격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보다 만약에 2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이 정도의 목표가도 충분히 매력 있는 캐피탈 게인도 얻을 수 있는 가격대니까 저는 이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하는 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PER 9배 그리고 목표가 산출해보면 42,000원 정도는 KT에게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걸 저희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김종효의 선택은 통신사 가운데서도 KT 여러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2분기 실적 발표되고 혹시 주가 떨어진다면 거기서 저희가 잡아볼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하나 들여다봤는데요. 자, 이제 이번 주도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남은 이틀 그리고 7월을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좀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반기가 마감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요인 하나가 이제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반기를 마감하는 그런 운용사들의 전략적인 접근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익률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 배당과 결부돼서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매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내일 정도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내일은 또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를 아니라 마이크론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론의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지수가 잠깐 더 출렁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추세를 망가뜨리거나 급격한 변동성을 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5개의 축, 지금 반도체, 화장품, 방산, 전력기기 뭐 요 정도 내에서 결국 종목 접근을 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격하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익 관리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현금도 하반기에는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정 부분의 현금 확보도 필요한 상황, 그리고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